수학이 수근수근. 한 그리스의 끔찍한 종말. 음, 아르키메데스는 시칠리아의 시라쿠사에서 태어난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리스인이었다. 그가 죽은 후 로마는 그리스를 점령했으며 수학은 더 이상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일부 사람들은 수학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큰 후원을 얻지 못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은 중 가장 후대에 속하는 사람 중 히파티아라는 녀석이 있었다. 서기 400년경에 활동했던 그녀는 대중에게 강의를 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녀의 강의는 청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애석게도 기독교인들은 그녀를 이교도라고 판단하고 그녀의 추종자들을 이 길을 꺾어 놓아야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어느 날 히파티아는 타고 가는 마차에 끌어내려져서 교회까지 질질 끌려갔고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은 날카로운 굴껍질로 이 수학 마피아. 고대 그리스의 마지막 수학자 중 또 한 사람으로 디오판토스가 있다. 그는 대수학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한다. 대수학이란 하나 이상의 미지수를 가진 수학, 퀴즈를 푸는 분야이다. 미지수는 보통 문자로 표기한다. 가장 인기 있는 문자는 x이다. 어떤 문제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떤 문제는 끔찍할 정도로 어렵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대수 방정식들을 만나보자. 풀기 싫으면 안 풀어도 되니까. 번역. 싫어요. 달팽이를 먹을래요. 차라리 달팽이를 먹을래요. 아주 간단한 대수 방정식. x는 6 플러스 2. 이것은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x가 8이라는 건 금방 알아챘겠지? 약간 어려운 문제. 2x 스퀘어 3x는 27. x 스퀘어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제법 어려운 문제.
x square, 3 square, 7x2 square, 2x equals minus 60. Oh my god. 3x 4 square, 5x 3 square, 9x square is 43. 미치게 하는 문제. 3x 5 square plus 41x 4 square minus 2x 3 square minus x square plus 7x equals 3. x 5 square. 디오판토스가 죽고 나서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대수학은 이탈리아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살인자나 도박 사기꾼을 포함해 배경이 좋지 않았던 인물까지 점점 더 어려운 대수 문제를 푸는데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시합을 주선하여 누가 더 똑똑하기를 만천하게 공개하기를 좋아했으며 그 시합에서는 많은 내기꾼들이 큰 돈을 걸기까지 했다. 피르호와 타르탈리아라는 수학자 사이에서 중대한 일전이 터졌다. 타르탈리아는 말더듬이라는 별명을 붙었는데 타르탈리아가 어릴 적에 어떤 사람이 칼로 그의 혀 끝부분을 잘라 말을 더듬게 되어 그런 별명이 붙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카르다모라는 사람이 타르탈리아에게 접근하였다. 그는 점술사, 의사, 작가, 도박꾼이자 교황의 친구였고 살인범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카르다모는 타르탈리아에게 친근하게 접근해 3차 방정식 푸는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그는 의심을 품었지만 그만 카르다모에게 넘어가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다. 카르다모는 즉시 도망가 그것을 자신의 책에 실어 출간하고 말았다. 그 책에는 루도비코 페라리가 발견한 더 어려운 4차 방정식 해법도 들어있었다. 마침내 나약한 수학자가 등장하나 싶더니 그때까지는 수학에 종사자들인 사람들이 아주 터프하거나 부정적인 짓을 저지르는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로도비코 페라리가 등장한다. 4차 방정식의 해법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 하지만 그것을 푸는 데에는 그 2배나 되는 두뇌가 필요하다. 그래서 페라리의 수염은 텁수룩하게 기르고 항상 착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페라리는 주정뱅이에다가 도박과 싸움을 즐겼으며 결국에 자신의 여동생에게 독살당해 일생을 바친 인물이었다. 그 밖의 괴짜 수학자들. 그 유명한 수학자들 중에서도 괴짜 수학자가 많다. 작가의 이름은 루이스 캐롤이라고 하지만 그의 본명은 찰스 도지슨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학 교수였던 그는 논리학을 전공했으나 약 100년 전에 사망했다. 프랑스에선 천재 수학자였던 에바리스트 갈로야는 어떠했는가? 20세의 나이로 죽기 전날 밤 그는 그동안 자신의 해온 수학 이론을 끄적여 놓았는데 그가 죽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사람들은 그가 수학의 대천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갈로야는 입학시험에 낙방하기 일쑤였고 선생님과 싸우는가 하면 국왕의 목숨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벡터 부대의 모험은 계속된다. 한편 미분의 성에선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라플라스 공주는 높은 탑에 갇힌 채 무한대까지 수를 세라는 끔찍한 벌을 받고 있었다. 3억 3,942만 8,959 3억 3,942만 8,960 불쌍한 라플라스 공주. 이것은 무한대에 비하면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주님의 목소리가 아닌가 상사가 말했다.
여기에는 마린 목골 창문이라고 써있어. 대령이 말했다. 도대체 어떤 창문이 마린 목골이죠? 상사가 물었다. 창문보다 모양이 제각각인데요. 도대체 어떤 창문이 마린 목골이죠? 그들은 고개를 돌려 세그를 바라보았다. 15번째 셈을 해주시죠. 세그가 말했다. 물론이요. 그래봤자 동전 몇 센트에 불과할 텐데 뭘. 좋습니다. 마른 목골이란 네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을 말합니다. 장사들은 모두 고개를 들려 그럼 정사각형을 말하는 거잖아. 대령이 탑 아래에 있는 커다란 정사각형 창문을 보고 말했다. 저 창문은 네 변의 길이가 같군. 바로 저기다. 용사들 특공대 출격. 빰빠라마. 용맹한 100톤 부대가 용사들의 나팔 소리를 흉내내면서 정사각형 창문을 향해 돌격했다. 으악! 병사들의 비명이 쏟아져 나왔다. 비열한 대령이 중얼거렸다. 마른 목을 창문에 부비 트랩을 설치해 놓았을 줄이야. 위험 여보세요. 세그가 말했다. 정사각형 마른 목골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마른 목골이라고 하면 정사각형과는 달라 보이는 모양을 말하겠지요. 다이아몬드 같은데. 대령이 말했다. 당신 말이 맞군. 지금 그것도 4개의 변이 길이가 같군.
그럼 지금 우리는 엉뚱한 창문을 공격했던 게로군. 문세! 벡터 부대들이 함성을 질렀다. 저기 다이아몬드 창문이 있군요. 상사가 말했다. 가서 긴 사다리를 구해와! 대령이 말했다. 길은 얼마나 되면 할까요? 상사가 물었다. 제가 줄저 끝 부분을 잡고 있을 때니까 대령님이 다른 쪽이 끝부분을 잡고 벽에 기어 올라가시죠. 한 병사가 외쳤다. 그러나 폭소가 터져나왔다. 용사들의 유머 감각이 겨우 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탑의 높이를 재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알았어. 그 돈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크가 물었다. 후하하, 그래봐야 푼돈에 불과할 텐데 뭐, 대령이 말했다. 그런데 말이요. 정말 벽을 기어 올라갈 수 있겠단 말이, 벽을 기어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지는 벡터 부대 모험담을 기억하라.